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진짜 봄이네요. 오랜만에 미세먼지도 없고 정말 놀러 나가기 좋은 날씨인데 이런 날씨에 여러분들 우리들은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이 참 슬프기도 한데 빨리 이 슬픔을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이악 물고 또 한 주가 시작되었으니까 열심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자기소개서 큰 대기업들, 대여들이 이제 조금씩 끝나고 있고요. 또 다른 대여들이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실 거, 저는 뭐 인문상경이신 분들이 더 걱정이니까 그분들이 꼭 쓰실 직무가 또 편의점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롯데, 코리아세븐도 열렸고 그 다음에 BGF 리테일도 한창 채용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서 항목 또 말씀드리면 좋은데 여러분들 또 테이크 브레이크 쉬어가라는 차원에서 편의점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한 직무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넣어라 라고 하는 뭐 현직자의 팁들 이런 것들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뭐 이런저런 어떤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서 좀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후에 스케줄이 한 1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방송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롯데도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롯데가 참 잘해놔요. 그래도 좀 노력은 좀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직무 소개에 대해서 좀 적어놨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셨겠죠? 그래서 코리아세븐의 영업 관리를 좀 제가 봤어요. 했더니 코리아세븐의 영업 관리는 FC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 좀 팁 좀 드릴게요. BGF에서 채용 설명회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BGF에서 채용 설명회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도 그 관련된 자료를 보셨을 텐데 편의점 업계에서 그 영업 관리자를 지칭하는 용어랑 그 다음에 그 경영 점주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 경영주, 점주를 지칭하는 용어랑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세븐 같은 경우에는 영업 관리자는 FC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절대로 헷갈려서 바꿔서 쓰지 마시고요. AI가 볼 수 있으니까. 영업관리자는 뭐를 하냐? 요거 교과서적인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코리아세븐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영업 현장에 배치되어 매장 관리 및 영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매장을 관리한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영업을 관리한대. 두 가지를 관리하네요. 입사 후 약 1년 이내에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 점장,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필드에서 뛰어보는 거죠. 점포의 매출 목표 관리, 점포당 설정한 매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관리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진짜 그냥 관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개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 갖고 뭐 1억을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1억을 만들어낼 수 있게 여러분들이 플랜을 짜야 되는 거예요. 관리라고 해서 진짜 그걸 있는 그대로의 관리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점포 서류 관리, 서류 굉장히 중요하죠. 법적인 서류도 그렇고 또 금전이 오고 가기 때문에 제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아르바이트, 근무자, 근태 및 교육 업무 제일 힘들어. 이게 하다 보면 말을 안 들어. 여러분들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해보셨지만 또 물론 요즘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뭐 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알바생 관리가 제일 힘듭니다. 이것도 하시는 거고 또 교육도 하시는 거고요. 단품 관리, 현금 및 재고 관리, 점 손익 관리, 그 다음에 담당 점포의 시설 및 장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 하는 게 뭔지 모르겠네. 다 하네. 슈퍼맨이네. 한마디로 그 점포의 사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 입사 후 약 1년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점포에서 나와서 코리아세븐 가맹점을 관리하는 필드 코치네요. 용어 좀 통일시켜주면 안 되나? 필드 코치 업무를 수행합니다. FC는 올바른 점포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점주가 야 우리 동네 사람들은 좀 비싼 걸 안 먹고 그다음에 우리 편의점에 있는 제품들이 좀 비싸서 안 먹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냥 좀 내가 어디서 좀 싸게 떼와가지고 물건 팔면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우리 코리아세븐에서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매입한 물품도 아닌 그런 물품을 파는 거예요.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샌드위치 가게 예를 들어 저도 예전에 회사에 있었을 때 그 직장 앞에 J로 시작하는 그 샌드위치 않습니까? 그 매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거기서 먹었는데 슬슬 다른 메뉴들이 이건 그 J 샌드위치에서 못 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막 한두 가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에는 문을 닫고 이제 본인이 똑같은 인테리어 그 틀에다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 업무를 진행하는데
좀 그분한테 죄송하긴 해요. 또 물론 지금 폐점을 하긴 했는데 더러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더러워서.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죠. 매뉴얼이 없어지는 거고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빨대가 어떤 스트로가 비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싼 빨대 사와가지고 그냥 딱 꼽아놓은 거야. 먼지가 다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제품의 퀄리티는 뭐 그렇다 치고 맛은 뭐 샌드위치가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맛없겠습니까?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들에 있어서 좀 약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방향성을 제시한다. 적극적인 경영지도 팀워크 강화를 통해서 점포와 본부의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코리아7의 핵심 인재. 그렇죠. 이 친구들 없으면 밥 못 먹고 사니까. 필요 자질이 뭐냐? 고객 지향적 사고, 책임감,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정말 여기서 딱 얘기한 것처럼 고객 지향적 사고를 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편의점의 영업관리는 약간 달라요. 편의점에서 여러분들이 영업관리자로서의 고객은 누굴까요? 일반 그 소비자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고객은 누굽니까? 점주예요, 점주. 여러분들은 뭘 하는 거냐면 편의점은 BGF 리테일에서 얘기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때문에 A라는 점포, B라는 점포, C라는 점포, D라는 점포, E라는 점포에서 나오는 각각의 매출액에 대비해 수익을 먹는 구조거든요. 내가 관리하는 점포의 매출이 잘 나오면 내가 회사에 돈을 많이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업관리자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맞는 편의점이 내가 운영 영업관리를 하게 되는 이 편의점이 돈을 많이 남기려면 많은 고객들이 와야 내가 궁극적인 고객은 소비자일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런 소비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고 우리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나의 설득 상대 고객은 누구라고요? 점주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에게 이런 제품을 제공하겠습니다도 맞긴 맞아요. 하지만 편의점에 대한 영업관리에 대한 본질적인 고객은 누구냐? 점주입니다. 따라서 점주에게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고객한테 판다고 하면 뭐 다양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간접적으로 한 쿠션을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점주한테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위 까대기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점이 좀 지났죠. 발렌타인데이랑 이제 화이트데이가 지났으니까 뭐 향후 이런 까대기 시점이 오려고 한다면 이제 빼빼로데이가 와야 되겠죠. 크리스마스랑. 이때는 영업관리자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뭐 하냐면 직접 자기네들이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업관리자들 그러진 않겠지만 내가 맞는 점포의 목표 매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 때로는 나의 온몸 한몸 불살러서 이렇게 깔아주고 데코레이션 해주고 A도 해주고 B도 해주고 C도 해주고 이런 역할들도 하고요. 또 조금 더 깨어있는 점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쪽은 뭡니까? 야, 우리한테 물건 발주할 때 좀 될 만한 것 좀 갖다 줘.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이 오피스 상권인데 여기에 갖다 주는 물품뿐만 아니라 우리는 약간 다르잖아. 상권이. 이런 걸 좀 분석해서 네가 영업관리자니까 고민할 거 아니냐. 우리의 점포가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해 어떤 제품을 갖다 놓으면 좋은지에 대한 발주를 좀 잘해줘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걸 네가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들어와서 우리 점포의 성격도 좀 보고 자꾸 와가지고 무엇이 문제이고 뭘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좀 해줘. 본사가 뭐를 원하냐, 어떻게 하면 좀 좋은 행사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달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객인 점주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고객들한테 B2C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B2B인 거죠. 여러분들의 고객은 한 단계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적인 거 까대기도 하고 데코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이 점포의 특성은 무엇이니까 이런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현명한 발주 그리고 현명한 이벤트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이 조금 알겠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이 아니라 영업관리자를 만났을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이 점포를 관리하는 사람 만났으면 이 친구가 조금 더 뭘 해줬으면 우리 점포가 뭐 조금 더 잘할 것 같은데
아니면 쟤는 왜 일을 저렇게 하냐? 아니면 우리 점주가 우리 사장님이 영업관리자한테 갖고 있었던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해줘도 괜찮아요. 왜? 항상 결국 영업과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을 짜는 것이고 완벽한 전략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만들고 또 계속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게 정답입니다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개선 방안이라고요. 개선 방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제일 좋긴 해요. 두 번째, 제가 편의점 보낸 친구들 합격시켰던 친구들을 보면 거의 다 외부에서의 흔히 얘기하는 판매 아르바이트 경험도 많아요. 인턴도 많고요. 자, 여기 보면은 책임감, 문제 해결 능력 있죠.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냐면요. 편의점은 특성상 24시간.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관리하는 매장이 하나면 얼마나 좋겠어. 편의점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9에서 15개 정도? 10개 정도. 그래요. 에버리지가 10개라고 봅시다. 10개의 점포를 관리한다면 내가 하루에 한 군데만 제대로 간다고 해도 한 달에 3번밖에 못 간다는 거죠. 하지만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쟤는 영업관리자라고 하는 애가 콧배기도 안 보이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인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루에 한 건씩만 클레임이 터져도 그렇죠. 그것이 아니면은 한 점포당 3건의 클레임만 터져도 한 달 내내 난 클레임 받는 거예요. 문제를 처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24시간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나는 자야 돼. 그 사람들은 생업에 걸렸지만 나의 생업은 물론 이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긴 하지만 자야 돼. 자는 시간인데 그래야 출근하지. 근데 전화가 막 오는 거죠. 이것 좀 해줘라.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안 된다. 그 커뮤니케이션을 또 나와 같은 지적인 능력과 나와 같은 참한 인성과 이런 사람을 가진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편의점주들은. 아버지 같은 분, 어머니 같은 분을 설득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우라통이 터지지만 꾹 참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힘들죠. 그래서 뭐가 힘드냐면 육체적으로도 힘들죠. 많이 돌아다니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육체적인 어떤 노동력을 좀 하시죠.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약간 점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또 회사 입장에서 전해지는 어떤 지침, 이런 뭐 이벤트를 해야 된다, 매출 목표 얼마다 이런 것들을 달성시키려고 내가 그냥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전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정신적인 부분도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솔직히 퇴사자가 되게 많죠.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편의점 영업관리는 좀 많이 기피하는 쪽이었어요. 하지만 그에 걸맞는 그래도 고임금을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편의점을 하시다가 나온 분들을 좀 보면요, 이분들은 나중에 사업을 좀 많이 하세요. 워낙에 이제 점포를 개발하니까 BGF 같은 경우 좀 세분화되어 있죠. 영업관리도 점포를 매입하는 쪽이 있고 인테리어하는 쪽이 있고 이제 영업관리하는 쪽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의 점포를 직접 내 돈 들이지 않고 회사 돈으로서 다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또 그리고 편의점에서 파는 제품들이 사실 뭔가 되게 고단가의 제품이라기보다는 뭐 짜잘짜잘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의 트렌드를 좀 파악할 수 있게 또 되게 좋은 게 편의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편의점에 대해서 좀 접하신 분들은 일단 업무에 대한 부분도 다 익히시고 소비 트렌드에 대한 부분도 익히셔서 나오셔서 사업, 소위 자영업들을 좀 많이 하셔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 인적 네트워크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힘든 부분이긴 한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성과지향주의고요. 빨리빨리 그럼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 그 다음에 나는 아줌마들 아저씨들이랑 잘 얘기 잘할 수 있고 뭔가 좀 해내고 싶어. 그 다음에 난 또 리더십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보통 어디를 같이 지원하냐면 좋냐면 보험사의 영업관리 쪽이랑 지원하면 좋거든요. 아무튼 편의점의 영업관리는 그런 친구들이 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들을 좀 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거 여러분들 꼭 경험하셔야죠. 편의점 비교 분석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게 당연히 자기소개서 문항에 나올 거고, 편의점에 대해서 비교 분석할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백화점처럼 편의점이 가기 어려운 곳은 아니잖아요. 면세점처럼 가기 어려운 곳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것도 가기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잖아요. 그럼 좀 다녀보세요. 거점을 정하는 거야. 나 BGF 지원할 거야 라고 한다면 BGF의 거점을 딱딱딱 정해서 오피스 상권, 그 다음에 뭐 주거 상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학교 상권, 각각의 상품들이 어떤 발주, 어떤 특색이 있는지를 파악할 거야. 그 다음에 똑같은 상권 내에 있는 다른 편의점들, GS가 날 거예요. 아마 서로가 GS랑 CU랑 싸울 거니까 GS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라는 거죠. 은행이랑 되게 비슷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차별점이 없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차별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인프라적인 면.
두 번째 서비스적인 면, 세 번째 제일 중요해 상품적인 면이죠. 왜? 여러분들이 상품을 제안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꼭 다니면서 비교 분석했던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담아주시는 내용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머리가 왜 이러니?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일반적인 판매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세일즈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느꼈던 점들, 나는 어떻게 전략을 짰고 어떻게 설득을 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은 좀 재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전 편의점처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은 전국에 다 깔려 있죠. 플랫폼 산업이에요. 플랫폼 산업. 이건 지금은 우리가 뭐 집 앞에 나가면 뭐 도시락이나 있고 라면이나 있고 뭐 이런 거지만, 담배를 안 사고 이런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이 편의점 내에서 이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플랫폼,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다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의 이제 핸드폰으로 보실 때 검색하실 때 유튜브 아니면 네이버 다 플랫폼이잖아요.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편의점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장 가능성도 되게 높고요. 실제 GS에서는 매년 편의점 점주들을 위한 어떤 박람회 같은 걸 제시할 때 향후 편의점이 이러이러한 쪽으로 갈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하거든요. 거기에서 좀 다른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편의점 지원하시는데 이 영상이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고 고객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충분히 지원해 볼만 하고요. 성과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큰 결실을 맛볼 수 있으니까, 내가 인문상정인데 늘 데가 아무데도 없어, 그런 분들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편의점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지금 당장 편의점 가서 경험해 볼 수도 있고, 편의점 안 다녀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지원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편의점 지금 나와 있는 게 CU랑 그다음에 세븐일레븐이죠. 코리아 세븐. 그다음에 GS는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아무튼 자기소개서 항목에 어떻게 좀 더 넣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시간을 난다면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의점 지원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제가 바로바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편의점 준비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그런 어떤 자료라든지 그다음 링크라든지, 또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분 계세요. 저도 그분을 보면서 좀 많이 재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의 링크까지 좀 달아드릴 테니까 관련해서 보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이팅!